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여러분들은 보험하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시나요? 자, 누구에게나 반드시 필요하지만 사실 금액 때문에 부담이 되는 게 참 큽니다. 이런 고민은요, 지금처럼 경기가 어려울수록 더욱더 커지는 게 현실인데요. 자, 그렇다면 내게 좋은 보험, 유리한 보험은 어떻게 하면 잘 가입할 수 있을까요? 오늘 라이프플랜 강의 시간에는요, 보험의 중요성을 짚어드리고 슬기로운 보험 가입의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강의 시간에 만나보시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 시간에는 암 생존율을 주제로 추가하기에 유리한 암보험들을 비교 분석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자, 날씨가 많이 쌀쌀해진 만큼 여러분들의 건강 책임지는 보험은 보험플랜 119와 함께 해보시고요.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는요, 전화와 문자 번호 열어놓고 보험 고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으로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요. 자, 무료 문자 창구도 있는데요. 013-3366-0110번으로 지금부터 메시지도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라이프플랜 강의 시간인데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보장성 보험은 소득 대비 8에서 13% 이내로 가입하는 게 좋다. 그리고 저축성 보험은요, 저축과 투자 여력 대비 20-30% 수준으로 가입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자, 이게요, 보험 설계를 할 때 교과서적인 모범 답안이라고 하는데요. 솔직히 머리로는 알고 있어도 제대로 가입하기에는 어려움이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자, 오늘은 이성률 전문가님과 함께 슬기로운 보험 가입의 방법 바로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이성률 전문가입니다. 오늘 강의는 이 보험의 중요성과 이제 슬기로운 보험 가입이란 이제 타이틀로 갖고 나왔는데요. 저희가 이제 저희가 살면서 보험들을 많이 갖고 계시죠. 근데 이 보험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고 그냥 무턱대고 주위에서 그냥 보험 가입 좀 해라 해갖고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런데 이 보험에 대한 중요성은 상당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보험은 꼭 가지고 가야 되는 보험이죠. 그런데 이 보험을 어떻게 가입을 해야 되는가? 슬기로운 보험 가입. 어떻게 가입을 해야 내가 보험을 잘 가입을 했는가? 어떤 분들은 전화가 와서 가입을 했다. 어떤 분들은 주위 분들이 가입을 해달라고 해서 가입을 했다. 했는데, 막상 이제 증권을 보고 이제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드리거나 했을 경우에는, 이 증권 안에 보험료 대비 보장이 좀 약하거나, 아니면 보험료가 너무 비싸다고 해서 보험이 다 중요한 건 아니고,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슬기로운 보험이라는 건 내가 딱 필요한 담보, 그리고 저렴한 보험료를 얼만큼 혜택을 보느냐, 그렇게 가입을 하시는 게 슬기로운 보험이신데요. 제가 이제 보험이라는 건 이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우연하고 급격한 사고죠. 우연하고 급격한 사고는 상해입니다. 상해를 이건 이제 손해보험에서 얘기하는 거고, 재해, 이건 이제 생명보험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상해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다쳐서 그런 게 상해인데, 이 재해는 완전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재해예요. 그래서 이제 상해 같은 경우 교통사고 아니면은 지나가다가 넘어지거나 그런 게 상해고, 재해는 저희가 재해를 입었다고 하는 거죠. 지진 그런 거 했을 때 다쳤을 경우에도 이 재해로 다 되는 거고, 이 지진으로 인해서 다쳤을 경우 상해보험에서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고 또는 이제 질병에 걸렸을 경우 이제 경제적 손해에 대비하고자 저희가 이제 가입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돈을 쌓아두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돈이 많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저희가 뭐 서민들은 뭐 일반 서민들은 돈을 쌓아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 손해에 대비하고자 가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은 되게 이제 안 아프신 분들은 보험에 대해서 이제 어떤 뭐 중요성을 못 느끼시는데 한 번 아프셨던 분들은 보험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느끼십니다. 그래서 이 보험은 나는 안 아픈데 해서 가입을 안 하고 계셨다가 한 번 아프셔서 병원을 가셨어요. 그러면 나는 보험이 필요하겠다 했을 경우에 보험을 가입을 하려고 하실 경우에는 보험 가입이 안 되시죠. 이제 큰 병이거나 했을 경우에는 보험 가입이 안 되셔서 그때 돼서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보험은 건강할 때 가입을 하시는 게 최고로 좋으신 겁니다. 요즘은 이제 건강하신 분들 아니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유병자 보험이 많이 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유병자 보험은 무조건 가입을 하셔야 되시는 게 뭐냐면 건강할 때 가입이 안 됐던 보험이 유병자 보험으로 인해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지만 건강할 때 가입을 하라는 이유는 보험료가 유병자 보험보다는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건강할 때 보험을 가입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저희가 살면서 평생 생애 치료비 저희가 이제 살면서 이제 그 병원도 가고 뭐 어떻게 뭐 아프게 되면 수술도 받고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평균 이제 생애 치료비가 얼마 정도 나오느냐. 그랬을 경우에는 65세 이후에 약 6,300만 원 정도를 지출합니다. 그리고 75세 이후에서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는 약 10에서 11년간은 생애 의료비의 31% 정도를 지출하세요. 근데 여기서 뭐 암이 걸리거나 뭐 암에 걸려서 또 뭐 어떠한 이식 수술을 받는다고 했을 경우에는 뭐 억 단위가 넘어가는 거죠. 억 단위가 넘어가고 뭐 표적 항암을 받는다 했을 경우도 이거는 뭐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몇 천만 원에서 뭐 억 단위가 넘어가는 이제 그런 경우가 또 발생이 됩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저희가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될까요? 당연히 보험에서 내가 갖고 있는 보험에서 도움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이 보험에서 도움을 받을 때 어떻게 내가 보험을 가입을 했을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예를 들면 뭐 내가 뇌경색에 걸렸는데 내가 보험이 생명보험이 하나 있어. 그래서 당연히 나는 진단금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되게 좀 많으세요. 그런데 생명보험은 뇌출혈이라는 담보가 있습니다. 이 뇌출혈이라는 담보는 뇌경색하고는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내가 가입했을 때는 다 된다고 해서 가입했는데 라고 얘기하시는 분 많으세요. 그래서 내가 왜 뇌경색에 걸렸는데 왜 보험금을 안 줘? 그래서 이제 민원이 발생되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지금 뭐 갖고 계신 보험에 있어서 내가 도대체 어떠한 담보를 갖고 있는지 내가 갖고 있는 담보가 어떤 보장이 이만큼 되는지 요만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증권 한번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예를 좀 들어보겠는데요. 이건 제 고객이에요. 이건 수술비를 이제 받으신 예입니다. 2009년 5월에 가입을 하셨어요. 이분은 여성분이신데 40대 초반이십니다. 40대가 넘어간 지 얼마 안 되신 분인데 올해 9월에 이제 담낭 제거 수술을 하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실비는 지급이 되죠. 당연히 실비는 지급이 되는데 이 이제 병원비가 대략 한 250만 원 정도 나오셨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90%짜리이기 때문에 25만 원을 공제를 하고 이제 나머지를 받으셨는데 제가 이제 이분을 이제 2009년 5월에 가서 리모델링 해드리고 수술비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라고 했을 때 제가 수술비를 좀 많이 넣어드렸습니다. 보험금은 저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수술비가 550만 원 받으셨어요. 이게 왜냐면 관열이기 때문에 관열 수술비 이제 32대 관열입니다. 32대 관열 수술비로 500만 원을 받으셨고요. 500만 원 받으셨고 질병 수술비라는 게 있어요. 그 질병은 어떠한 질병이든 뭐 편도선이든 뭐 어떤 질병이든 수술만 하게 되면 나오는 담보가 5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간단한 수술이죠. 담당 수술은 1박 2일 정도 입원하셨는데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550만 원을 그냥 수술비로만 따로 받으신 겁니다. 실비를 또 받으셨고 수술비도 따로 받으신 거죠. 그러면 이제 25만 원에 대한 자기 부담금 빼고 나머지 500만 원 이상은 이분이 보험 혜택을 받으신 거죠. 그러면은 가게에도 도움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보험은 어떻게 가입을 해야 되는가? 일반적으로 갖고 계시는 보험 같은 경우는 이 그냥 질병 수술비 하나만 들어가 있으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질병 수술비 해서 20만 원에서 50만 원. 요거 딱 하나만 예전에 가입하셨던 분들은 요 담보 하나만 있으신 분들이 대다수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보험을 해지하고 가입을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 보험은 예전에 가입하셨기 때문에 이 보험은 그냥 유지를 하시고요. 이제 부족한 수술비를 그냥 추가로 저렴하게 가입을 하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이게 좀 이제 안타까운 건데 이제 부부이세요. 이분이 똑같이 2019년 5월에 가입을 하셨던 이제 그 남편이신데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리본을 할 때 암 진단금 부족을 해서 근데 보험이 좀 생명보험 쪽이 잘못 너무 비싸게 가입되어서 갖고 그럼 과감하게 제가 그 보험을 해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 진단금 부족하고 이제 수술비도 부족하고 뭐 등등등 다 부족해서 하나의 그 증권으로 그냥 보험을 만들어 드렸는데 또 마찬가지 9월 달에 그 저희가 종합검진 하죠. 종합검진을 봤는데 이 대장 쪽에 용종이 12개 정도 나오셨어요. 그럼 이제 저희가 대장 용종을 띄면 당연히 이게 암인지 아닌지 조직 검사를 합니다. 조직 검사를 하는데 이분의 이 용종 중에 2개에서 3개 정도가 암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완전 초기죠. 완전 초기. 이게 어떤 뭐 약물 치료도 없고 항암 치료도 없는 완전 초기 암이다라고 해갖고 이걸 제거를 해주셨습니다. 완전히 제거를 하셔서 그럼 당연히 뭐 종합검진을 받다가 용종 제거를 했는데 이게 암이 발병이 되면 당연히 암이죠. 그래서 암 진단금을 받으셨어요. 가입하신 지 1년 5개월, 4개월 정도. 그래서 이분은 암 진단을 받으셨기 때문에 납입면제도 되십니다. 납입면제 기능도 제가 탑재를 해드렸기 때문에 납입면제도 받으시고 보험금은 3천만 원. 이게 38,708원은 왜 나왔느냐? 이게 이제 일주일이 보험금 청구했는데 일주일이 지나서 이자로 나온 겁니다. 이자가 나와서 이제 3천만 원 받으신 거고요. 이제 어떤 분들은 암 수술비 안 나와요? 당연히 나옵니다. 이게 용종을 제거할 때도 그것도 수술이기 때문에 암 수술비 당연히 나오셨어요. 암 수술비 이번은 이제 500만 원 나오셨고요. 그래서 500만 원 나오셨고 그래서 대략 암 수술비하고 또 마찬가지 질병이죠. 50만 원, 그 550만 원, 3,550만 원을 이제 받으셨어요. 그러면 이분은 좋아야 될까요? 나빠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되게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암이 계속 커지지가 않고 종합검진 받을 때 발견이 됐기 때문에 완전 초기로 발견됐기 때문에 건강해지시고 보험은 보험 혜택대로 받으셔서 3,500만 원 넘는 돈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만약에 이런 보험이 없었다고 하게 되면 그냥 이거는 없어지는 돈이고 당연히 수술비도 없어지는 돈이고 모든 보험, 뭐 실비도 없으신 분들은 다 자기 돈으로 이제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암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중증 환자로 또 등록이 되셨습니다. 중증 환자로 등록이 되셔서 5% 이내에 최대 맥시멈 5% 이내의 병원비만 지불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험에 대한 중요성이 이렇게 이제 제가 한 예로 2가지 예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보면 제가 수술비를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나와서 강의를 해드리는데 이 수술비가 참 중요한 게 뭐냐면 뇌혈관 질환 제가 뭐 말씀드리죠. 뭐 뇌혈관, 허혈성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뇌혈관 안에는 뇌졸중, 뭐 뇌경색, 뭐 뇌출혈, 지주막하 출혈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만 받으시게 되면 저기 위에는 질병수술비 40만 원 정도를 책정해놨지만 질병수술비는 2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들어갈 수 있다. 대신 나이 따라 좀 틀리지만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뭐 수술비, 100일대 질병 수술비, 20일대 질병 수술비, 뭐 관열 수술비도 있고 하지만 이제 대충 이렇게만 수술비를 넣었을 경우에는 뇌혈관하고 허혈성 같은 경우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2,200만 원 정도 수술비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허혈성 같은 경우는 협심증이죠. 협심증 같은 경우에는 뭐 스텐트 삽입술을 한다 했을 경우에도 이런 수술비로만 이제 2,200만 원. 저희가 이제 진단금은 다 갖고 있죠. 진단금은 다 갖고 있지만 이 진단금 대비 이 수술비가 상당히 저렴해요. 아주 저렴합니다. 진단비 대비 수술비가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진단금이 약 뭐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갖고 계신다고 하시게 된 분들은 난 진단비를 더 올리고 싶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요 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럴 경우에는 수술비로 커버를 하시면 돼요. 수술비로 커버를 하시게 되면 저렴한 보험료로 혜택을 많이 볼 수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뇌혈관하고 허혈성 같은 경우는 2,200만 원 정도 나오시는 거고요. 폐, 간장, 뭐 이런 이식 수술하실 경우에는 1,600만 원 정도. 저희가 이제 녹내장 같은 경우 나이가 들게 되면 저희가 안과를 가게 되면 녹내장이십니다 해갖고 이제 수술을 또 받으시고 하신 분들 계시는데 이 녹내장 같은 경우 녹내장으로 수술만 받아도 1,200만 원이 넘게 나오십니다. 그러면 뭐 대량 용종 여기서 이제 이제 50만 원 나오시는 것도 있고 이제 백내장. 제가 2016년도 이후에 이 수술, 백내장 수술비, 렌즈 삽입술이라고 그러죠. 그 렌즈 삽입술 같은 경우는 실비에서 이제 안 해줍니다. 실비에서 안 해주기 때문에 이 모든 요즘에 보험사들하고 많은 민원이 발생이 되고 많이 싸워요. 그래서 지금 뭐 A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도 며칠 전에 뉴스에 나왔는데 이 백내장 수술을 해서 이 렌즈 삽입술이 꼭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에 의해서 병원 수술을 한 다음에 보험사에 청구를 했는데 이 보험사에서는 안 줬습니다. 다른 보험사에서는 줬는데 수술비 같은 거 다 줬는데 이 A라는 보험사는 안 줬어요. 그래서 이 A라는 보험사는 어떻게 했느냐? 제3자 의료기관의 의료 자문을 구하게 되면 보험금이 나가겠다 했는데 이 3자 의료기관의 의료 자문을 구하는 거는 저희가 꼭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저희의 권리예요. 그래서 권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더 깊게 넘어가게 되면 좀 그래서 권리이기 때문에 꼭 3자 의료기관 자문을 안 구해도 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시는 거고요. 그랬을 경우에 2016년도 실비로 보장이 안 되는 걸 백내장 수술비로 커버를 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되는 거고 자궁근종으로 인해서 수술하셔도 190만 원 정도, 약 200만 원 정도 나오시는 게 있으세요. 그래서 갑상선 질환을 수술하시는 분들이 수술비로만 1,200만 원 정도 나오시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보험에서 수술비가 중요한 이유, 이게 이제 제가 좀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10월 달이 되면서 모든 보험사, 손해보험사, 특히 손해보험사들이 이 수술비 담보를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 H사 같은 경우는 저번 주 금요일 10월 8일 저번 주 목요일 날짜 기준으로 해서 이거 없앴습니다. 수술비를. 왜 그러느냐? 수술비가 워낙에 이 보험회사의 그 손해율이 되게 높아졌어요. 손해율이 보험료 대비 워낙 많이 타가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높아져서 이 수술비를 없애는 좀 추세예요. 그래서 요 회사도 18일까지,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예요. 이거 18일, 이번 주까지만 이 100일대 수술비라는 이 담보를 판매를 하고, 이제 없앱니다. 이 회사도 없애고요. 지금 계속 없애고 있는 지금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없앤 회사가 좀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 회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강의를 하면서 조금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100일대 질병 수술비라는 게 100일대 안에 들어가는 이제 수술에 대한 수술비는 다 드리는 거고요. 여기는 당연히 뇌, 심장 등등 되게 많아요. 간 되게 100일대 안에 들어가니까 되게 많겠죠. 그랬을 경우에 그냥 간단하게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갑상선을 결절로 해서 고주파 수술했을 경우에는 건강하신 분들이 가입하시는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1,190만 원, 한 1,200만 원 정도 나오는 거고 자녀보험 같은 경우는 한 1,7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근데 간편, 이건 이제 유병자예요. 아프신 분들. 근데 그래도 이 아프신 분들도 이 수술비로만 780만 원 정도 지급해드립니다.
그래서 당뇨병성 백내장하고 이제 고혈압성 뇌병변증 같은 경우는 종합병원 2천만 원, 뭐 자녀형도 2천만 원. 간편 이게 아주 좋아요. 이 간편보험에서 1,000만 원 넘게 나가십니다. 그래서 이 수술비 진단비보다도 저렴하면서 혜택은 폭은 되게 넓고 진단비는 왜 그러냐면 암 진단비는 암이 걸려야지만 나가는 거고 뇌혈관도 뇌혈관 쪽에서만 나가는 거고 허혈성도 심장 쪽에서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술비는 이 100일대 안에만 들어가면 보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보험료는 진단비보다 수술비가 더 저렴하니까 당연히 수술비를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이 수술비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연령번 보험 구성 방법,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는가 말씀드릴게요. 근데 요거는 20대부터 뭐 65세 뭐 이렇게 하지만 이거는 베이스로는 실비보험은 깔고 갑니다. 실비보험이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 거지만 실비보험이 이제 사람의 중심은 심장이듯이 보험의 심장은 실비보험이에요. 그래서 20대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실비보험하고 중대질환 진단비, 어렸을 때는 진단비를 좀 많이 넣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진단비, 왜냐하면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보험은 어리면 어릴수록 보험료가 저렴하죠. 그래서 진단비가 들어갈 수 있는 만큼은 다 넣어주시는 게 좋고요. 여기다가 또 수술비를 좀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20세에서 40세 같은 경우는 중대질환 진단비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이제 수술비, 그래서 여기 있고요. 사망보호자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때는 뭐 사회생활하고 결혼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결혼해서 이제 자녀를 낳게 되게 되면 자녀에 대한 이제 어떤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정기보험 또는 종신보험 또 해서 이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추연금 전환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보험이 또 필요하신 게 있으세요. 그래서 이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가입을 하시냐면 변동금리가 되는 종신보험이 있고요. 변동금리, 그다음에 확정금리를 주는 종신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금리를 드리는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기를 권해드려요. 이 확정금리는 지금 금리가 아주 안 좋잖아요. 그런데 금리가 올라가면 조금 손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이제 금리가 내려가도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회사가 2.4%를 연복리로 이 확정금을 드리겠습니다 한 거는 그냥 무조건 2.4%로 드리기 때문에 그 확정금리로 가입을 하시는 게 제일 좋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이제 50대부터 이제 65세까지는 이때는 당연히 뭐 여기 안에 뭐 20세 이하 뭐 40세까지는 당연히 더 포함되는 거지만 수술비도 포함되는 거고 이제 이때는 이제 치매하고 간병비를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아요. 이 간병비는 간병인을 지원해주는 보험입니다. 간병인이에요. 간병 저희가 필요할 때 간병인을 부르잖아요. 그런 보험을 준비해 좋으시고요. 이때 되면 보험료가 20년나 100세 만기로 굳이 안 하셔도 되세요. 왜 그러냐면 20년나 100세 만기 이 나이 때 20년나 100세 만기 하게 되면 보험료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그래서 갱신형으로 가입하시는 게 좋아요. 20년 또는 25년. 뭐 나이 따라 틀리지만 길게는 30년 갱신으로 가입하시기 좋아요. 이제 평균 20년 갱신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보험료가 저렴하고 혜택 받을 수 있는 나이대에서 충분한 혜택을 볼 수가 있으시기 때문에 요 갱신용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65세 이상 같은 경우는 당연히 치매 그리고 간병 요거를 꼭 생각해 보시면 좋고요.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갱신용 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치매보험하고 간병의 보험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게 되면 치매보험은 이제 C자 척도 1, 2, 3 그렇게 나눠지는데 경도, 중등도, 뭐 중증 뭐 그렇게 나눠지는데요. 경증 같은 경우는 뭐 깜빡깜빡 내가 뭐 정말 깜빡깜빡 해갖고 이게 물건이 어디 있었지 아예 기억을 못 하시게 되면 이제 C자 척도 1 정도 나오시는 건데요. 이게 건망증 같은 게 0.5 정도밖에 안 나오십니다. 내가 그러는데 나 치매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건망증 같은 게 0.5 정도밖에 안 나오시기 때문에 그거 이제 건망증이 심하신 분들은 치매보험이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좀 가입해놓으면 좋으시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300만 원, 500만 원, 뭐 1,000에서 2,000만 원 드리는 건 한꺼번에 드리는 거예요. 한꺼번에 드리는 건데 이 밑에 생활비 드리는 거
요거는 이제 한 달에 어떻게 가입하시냐에 따라 틀리지만 50만 원에서 200만 원 매월 지급되는 이제 요거 담보가 상당히 비싼 담보입니다. 상당히 비싼 담보인데 요 위에 거를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대신에 중증 이상일 때만 그러세요. 중증 이상. 그래서 치매보험은 어떻게 가입을 하시는 게 좋으냐면 경증 치매에서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가 되느냐 해서 경증 치매하고 이 중등도는 솔직히 빼도 됩니다. 솔직히 빼도 되고 이 중증 치매도 넣어야 되면 넣고 싶으면 넣으시지만 이 생활비 드리는 요 자금을 좀 넣으시는 게 좀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치매를 걸려서 회사마다 틀리지만 치매가 걸렸다고 해서 치매 걸린 후에 1년 있다 돌아가셨다고 하게 되면 이 보험을 지급을 안 하냐? 아닙니다. 회사마다 틀리면 평균적으로 이제 3년. 3년은 아무리 그 안에 돌아가셨다고 하지만 3년 동안은 이거를 보증을 해줍니다. 이 금액을 뭐 100만 원에 가입하셨다 그러면 3년 동안은 무조건 100만 원씩 나가세요. 그래서 이 생활비를 좀 가입하시는 게 좋으신 것 같고요. 이 간병보험이 아니고 간병인보험은 이 간병인 지원이죠. 상일 때, 질병일 때. 그래서 요거를 간병인 필요하실 때 내가 내 자녀들한테 나는 병치를 안 맡기겠다 했을 경우에는 간병인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1년에 180일 정도 쓸 수가 있으시고요. 나머지 180일이 1년 다 쓰신 다음에 또 180일 지난 후에 또 이제 180일 발생이 되세요. 그래서 간병인이 예를 들어서 10만 원에다 하게 되면 180일 쓰신다고 하게 되면 1,800만 원을 아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의 단점은 이게 참 단점인데요. 요거는 3년 갱신령밖에 없습니다. 이게 좀 단점인데요. 이 보험사마다 이 담보를 갖고 있는 보험사마다 갱신이 3년 갱신령.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 손해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3년 갱신을 만드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간병인 보험도 꼭 필요하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좋으세요.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드리게 되면 보험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험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보험금을 안 받고 살아가시는 게 건강하시다는 증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건강하게 살아간다는 보장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보험은 가입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살면서 보험은 꼭 한 번 이상은 리모델링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 리모델링을 안 받으시고 그냥 넘어가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 리모델링을 받으셔야 돼요. 왜 리모델링을 받으셔야 되느냐? 중복으로 가입되어 있는 보험들 되게 많아요. 옛날 보험들 같은 경우는 물론 실비 이외에 암, 뇌졸중 같은 경우는 중복으로만 가입이 되어 있으시다고 하셔도 모두 다 보장은 되지만 이 중복으로 너무 많이 가입이 되어 있어서 보험료가 너무 어마어마하게 나가신 분들이 워낙 많으세요. 그래서 이 리모델링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리모델링 받으신다고 해서 보험 무조건 깨시는 건 아니에요. 안 좋은 거는 담보를 삭제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받으셔서 보험료를 지금 나가는 보험료가 얼마인지를 좀 보시고 이 보험료를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 담보가 어떻게 가입이 되어 있는지 내가 보험료를 줄이고 나머지 그 돈으로 갖고 더 보장 아니면 수술비 같은 경우를 더 가입을 할 수 있는데 그냥 무턱대고 새로 가입하신 분들이 워낙 많으시기 때문에 리모델링은 한번 꼭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내 보험에 있어서 수술비 보장이 얼마나 있는지 꼭 한번 체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보험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가을이 오니까 정말 정신이 없었던 2020년 한 해를 좀 돌아보게 되는데요. 특히 올해 많은 분들이 얻으신 교훈이 바로 건강의 중요성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정말 유리했던 수술비 보험이 지금 이미 사라지고 있고 다음 주면 또 없어지는 보험도 있다고 하니까 신속하게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보험 중에서 특히나 수술비 보험 오늘 좀 강조해 주셨는데 이게 보장들 말고도 특별히 더 저렴하다라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걸까요? 그럼요. 이 수술비 보험이라는 게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암 진단비나 뇌혈관 진단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예를 들어 1천만 원씩 가입을 한다고 하게 되면 이게 40세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 암 진단비 건강하신 분들이에요. 건강하신 분들도 암 진단비 1천만 원인데 한 18,000원에서 2만 원 정도 나갑니다.
그리고 뇌혈관도요. 이것도 다 상당히 비싸요. 이거는 이제 회사들마다 틀리지만 똑같아요. 암진단비랑 뭐 18,000원에서 2만 원 이상이 나가는 분들이 또 회사도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1,000만 원 받자고 보험료를 2만 원을 낸다? 아니라고 봐요. 이거는 이제 뭐 1,000만 원 정도는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그런데 이거를 어떤 분들은 전 뇌혈관 뭐 최대한 넣어주세요. 뭐 뇌졸중 최대한 넣어주세요. 뭐 뇌졸중 3,000만 원 넣어주세요.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 뇌졸중 3,000만 원 당연히 들어가면 좋습니다. 근데 보험료는 많이 올라가겠죠. 근데 수술비 같은 경우는 이 진단비에 대비해서 반값도 안 해요. 진단비가 뭐 만원에다 하게 되면 한 20에서 한 30% 정도밖에 안 합니다. 보장은 더 폭넓고 그렇기 때문에 수술비로 더 가져가시는 게 더 좋습니다. 네, 진단비와 비교해서 확실히 저렴하고도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 보장 가능하다고 하니까 시청자분들 막차를 빠르게 타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각자 가지고 계신 보험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당시에도 분명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가입을 하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을 꼭 받아야 되는 이유가 어떤 걸까요? 네, 당연하죠. 보험은 그 가입할 당시의 보험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되게 좋았던 보험이에요.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 가입을 했다. 보험을 가입했을 때는 그 당시에는 되게 좋았던 보험입니다. 그래서 가입을 하셨어요. 근데 보험은 계속 바뀌죠. 계속 바뀝니다. 1년에 뭐 10번 바뀔 때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 바뀌기 때문에 지금 2020년 10월 같은 경우에도 이 보험이 보면 2010년 보험보다 더 좋아요. 보험이 안 좋아지면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이때 갔을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질병 수술비밖에 없으셨어요. 질병 수술비밖에. 그런데 지금은 어떤 100일 대 질병 수술비, 70일 대 질병 수술비 그런 거 많고 관열 수술비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보장이 되게 폭이 넓어졌습니다. 그랬을 경우 이 당시에는 당연히 잘 가입을 하셨겠죠. 근데 지금은 저희가 바뀐 보험에 있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당연히 더 좋아졌으면 더 좋아진 보험을 추가로 가입을 하시는 게 맞는 겁니다. 이 당시에 보험을 잘못 가입하신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런 보험을 가입을 시켜서 아닙니다. 그 당시에 보험은 제일 좋은 보험을 가입을 하셨겠죠. 근데 보험은 계속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당시 보험이 부족했던 거는 지금 있는 보험으로 조금 더 추가적으로 가입을 하시고 하는 게 제일 좋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그때는 최선이었다면 지금의 최선은 훨씬 더 유리하다고 하니까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 보험을 가입할 때 20년 갱신을 추천하시던데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제가 이제 20년 갱신. 왜 갱신용 안 좋다면서 너희들 자꾸 왜 갱신이 좋다고 하느냐. 예. 갱신은 3년 갱신, 5년 갱신, 10년 갱신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분은 15년 갱신 이렇게도 있지만 20년 갱신이 왜 좋냐. 20년 갱신은 대신에 40대 중반 저는 갱신형은 안 권해드려요. 갱신형은 안 권해드립니다. 근데 40대 중후반 그때부터는 갱신형 권해드리는 게 뭐냐면 보험도 가입을 하실 때는 항상 통계학적으로 가입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통계학. 지금 이 통계학으로 보게 되면 보험이 어떤 진단이 걸리신 분들이 좀 빨라지는 추세예요. 그래서 저희가 병원이 많이 걸리고 수술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제 40대 후반부터 60대 초반입니다. 그래서 20년 갱신은 20년날 100세 만기보다 보험료가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제일 많이 혜택을 볼 때 그냥 저렴한 보험료로 혜택을 보자 했기 때문에 20년 갱신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이가 60이 넘으신 분들은 보험료 상당히 저렴하죠. 그리고 갱신도 거의 한 번밖에 안 되니까 이런 전략을 한번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이성열 전문가님 모시고 라이프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나이대별로 보험 구성 잘 돼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곧 사라지는 수술비 보험 관심 있으신 분들도 전화와 문자 통해서 많은 연락 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테마플랜 AB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 테마 플랜 ABC 주제는 암 생존율이라고 합니다. 김성우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암 추가 플랜에 대해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아마 이 암 생존율인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 무서운 암에 걸려도 우리가 죽지 않는다는 세상에 온다는 게 희소식이긴 한데요. 예. 지금 암 생존율이 어디까지 올라와 있을까요? 지금 현재 암 생존율은 여기 보시다시피 한 40%, 옛날 93년도, 90년도 초반에는 한 40%, 예. 10명 중 4명이 사망을 했다 하면은, 물론 사람은 언젠가는 죽긴 하겠지만은, 지금 현재 2013년, 17년도에 70%를 육박하게 쭉 올라왔는데요. 이만큼 사람들이 오래 살 수 있고, 그리고 예. 이 통계를 계속해서 본다고 하면은, 이제 완치도 기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왔는데요. 물론 암이 굉장히 무서운 건 암의 정의를 보면은요. 세포의 분열이나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서 세포는 계속해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종양이 생기게 되면은 속도가 느리고 뭐 비정상적이지 않고 단순한 건 양성 종양이라고 할 수 있고 악성에다가 비정상적으로 세포가 분열을 하거나 아니면 성장 인자가 지속적으로 자기 스스로 자급자족을 하게 돼요. 그리고 세포의 저항력이 그 회피를 하고 그리고 제한 없이 세포 분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혈관이 촉진을 하게 되고 조직의 침윤 또는 침착을 하면서 암은 이 정상세포를 파괴하면서 우리 몸을 망가지게 만드는데요. 이런 암이 굉장히 무서웠던 이유는 당연히 사망과 연관성이 그렇죠. 굉장히 크죠. 예. 하지만 이렇게 통계가 암의 생존율이 점점 높아지는 건 당연하게 우리가 검진 문화라든가 아니면 의료 장비, 의료 기술의 발달, 그리고 여러 치료제의 발달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암에 대한 생존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아요. 지금 주위에서 보면은 건강검진 때 초기암들이 굉장히 좀 많이 발견이 되거든요. 다행인 거죠. 네,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진단금을 타서 수령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이런 분들은 굉장히 운이 좋은 케이스예요. 항암 치료도 별로 받지 않고 그리고 보험으로 진단금도 많이 받게 되고 또 생활이 좀 윤택해질 수 있는데요. 그리고 내 몸에 대해서 경각심을 좀 가질 수 있고 이렇게 암 생존율이 증가하면서 암보험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지고 또 보험사는 거기에 맞춰서 굉장히 다양한 특약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일단 보시면은요. 예. 국내 암 치료비 같은 경우 치료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2005년, 2009년, 2015년 통계지만은 이거보다 훨씬 더 치료비가 많이 들게 되는데요. 예. 뭐 2조에서 6조. 그리고 간변비. 그 암이 걸리게 되면 일단 직장이나 생활소득의 그 수입이 차단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간병비 누군가는 또 한 명이 더 쉬어줘야 돼요. 아니면 그런 분들이 가족 간에 없으면 간병인을 써야 되고 그리고 왔다 갔다 교통비 그리고 생활비 경제적 부담으로 비직접적인 의료비가 굉장히 또 많이 들어가는데요. 이처럼 암은 치료를 할 때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치료를 하는 주위에도 그 비경제적인 부분도 굉장히 좀 경제적인 그 생활비도 굉장히 예.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처럼 이렇게 암보험이 중요시 되게 된 거는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암보험이 중요하게 됐는데 그러네요. 네. 오랫동안 우리가 이제 싸워서 이겨 네. 나가야 되잖아요. 뭐 네. 10명 중에 7분이 살아계시면 이제 죽는 병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닌 것 그렇죠.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네. 좀 많이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예. 궁금해하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제가 그 보시면은 사람들이 물어보세요. 외야에서 물어보시면은 보험을 어떻게 들었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보험을 굉장히 좀 많이 들어놨을 거 아니에요. 궁금해요. 예. 특히나 저는 이제 각 회사에 한도가 꽉꽉꽉 찰 정도로 많이 들어져 있는데 일단 암 진단비 같은 경우도 저는 굉장히 좀 많이 들어놨습니다. 한 4억 가까이 들어져 있고 암 보험만 네, 4억이요. 암이 진단됐을 때 네. 이제 한 4억 정도 나오게 해놨는데 그만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지만은 일단 유사암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유사암 지금 현재 한 1,000만 원에서 어린이 보험 2천 정도 지급을 하는 진단비가 있는데 유사암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기에 연기암을 말씀드린 뿌리나 예. 뿌리를 내리지 않은 침윤 또는 침착이 없는 표재성이나 갑산성 그리고 경계성 종양 그 기타 피부암 등 이런 암들이 유사암인데요. 이 유사암이 한 작년 한 2년이 안 된 시점에 저는 한 4천만 원 정도를 가입을 했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이걸 좋은 건 같은데 많이 망설였어요. 기존의 암보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지만은 유사암 지금 많이 축소됐습니다. 1,000만 원. 유사암 담보 같은 경우는 지금 보험 유례상 굉장히 드문 특약입니다. 과거에는 유사암을 전부 지급하는 경우가 굉장히
적었는데 예. 지금은 유사암도 일반암처럼 주다가 다시 좀 많이 축소를 해놓은 상태고요. 항암 치료 약물비도 예. 1,000만 원까지 한도를 늘려놨습니다. 우리 과거의 증권들 보시면 한 300, 200 정도뿐이 안 되시는데 최대 1,000만 원까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치료뿐만 아니라 수술을 또 피하잖아요. 수술을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표정 항암 치료 허가 치료비라는 담보가 있는데 이게 요즘에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신데 약제랑 치료, 뭐 중성자 가속기라든가 중입자 가속기라든가 신의료기술 치료, 정상세포를 건들지 않고 그리고 악성 조직만 파괴시키는 그런 치료 장비라든가 아니면 최근에 뉴스에서도 많이 보도됐는데 폐암이 걸린 환자나 중대암에 걸린 환자들이 이 치료제를 먹으면 치료제를 먹으면 항암 치료제를 먹으면은 암을 완치할 수 있는데 약값이 너무 비싸요. 뭐 한 달에 뭐 몇천만 원씩 하고 몇백만 원씩 하기 때문에 비싸긴 하네요. 의료보험도 되지 않고 네. 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적 항암 치료 그 치료비가 좀 요즘에 등장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추가적인 필수 특약으로 이제 신재생 재진단암이라는 담보가 있는데요. 이거는 예. 갑상선, 기타 피부암, 전립선암을 포함해서 2년마다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까지도 지급을 합니다. 암을 완치하고 정복했다고 하더라도 재발이 되거나 또는 전이가 되거나 암세포만 남아있다고 하면은 여기 또 추가적으로 보험금을 지급을 하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플랜 그 보시면 암 5천, 유사암 1,000만 원, 항암 치료 1,000, 표적 약물 허가 치료비 5천만 원, 그리고 재진단암 진단비 500만 원 해서 예. 보험료가 굉장히 좀 저렴합니다. 20년 갱신 기준으로 남성과 40세 남성 같은 거 3만 원 중후반대 되고요. 저렴하네요. 이거 네. 1억 원 정도를 준비할 수 있는 플랜인 거잖아요. 그렇죠. 일반암 5천, 항암 치료 5천에서 한 네. 최대 1억 원 정도까지 지급할 준비를 할 수 있는 플랜이고요. 예. 그리고 이 보험의 특징은 좀 요즘에 보험들이 싼 보험들이 좀 많이 나온 것처럼 보이는 거는 이렇게 갱신 플랜들이나 무해지 플랜들을 활용해서 굉장히 좀 저렴하게 나오는데요. 그 연만기에다가 암이 걸리면 당연히 납입 면제. 이 상품은 요즘에 손해보험에서 굉장히 또 경쟁이 치열한 부분이 뭐냐면요. 암뿐만 아니라 뇌 관련, 심장 관련, 그리고 말기, 장기들에 대해서 납입 면제를 해주고요. 그리고 진단금을 받았는데 내가 냈던 보험료를 전부 다 돌려주는 그런 페이백 기능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그동안 암보험을 많이 준비했지만 지금의 암보험이 가장 역대급인 것 같아요. 와, 오랫동안 좀, 일하시면서 지켜봤지만 예. 이런 암보험은 없었다라는 말씀 주시고 굉장히 좋은 계십니다. 편이고 물론 유사암은 한 1년 반 정도 전에 한도가 높았기 때문에 네. 그때가 정말 좋았습니다. 네, 네. 지금 그래도 있는 것 중에 우리가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네. 요즘 내 보험 말고도 건강 걱정이 많으셔가지고 우리 아이들 보험도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 네, 맞습니다. 어린이 보험 쪽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비 같은 플랜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네. 지금 말씀드린 거 어린이뿐만 아니라 성인들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는데 어린이는 다빈도 수술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예. 다빈도 수술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시력 관련, 목 편도, 그리고 호흡기 관련, 그리고 치아 관련까지 볼 수가 있는데요. 다빈도가 왜 중요하냐면 어렸을 때 이제 그 성장기에 병이 걸리면은 나중에 만성 질환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다빈도 질환의 어린이 때 그 병을 바로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2017년 통계를 보면 여성이 한 55% 정도로 여아가 1.2배 남아보다 높았고요. 그러네요. 물론 환경적 연인도 있습니다. 환경이 굉장히 오염되고 뭐 미세물질이나 아니면은 황사라든지 아니면 요즘 코로나라든지 폐 관련 호흡기 질환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시력은 아시다시피 요즘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시력을 굉장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력 관련도 있고 그리고 너무 이제 집에서만 이렇게 되니까 집에서만 활동하기 때문에 많이 먹잖아요. 그럼 영양이 과다하게 해서 치아가 이상하게 변하는 그런 게 볼 수 있는데요. 예. 일단 급성 기관지염, 치아 그 발육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 그리고 맹출 장애에도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될 수 있고, 맹출 장애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 덧니나 예전에 말하는 뻐드랑니 이런 표현을 많이 썼죠. 그리고 알레르기, 비염, 그리고 시력의 굴절 장애 등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의료기관의 전체에 이제 한 402만 개 정도의 의료기관이 우리나라에 있는데요. 어린이 1인당 내원 그 수치를 보니까 예. 미취학 아동이 한 45건, 그리고 45일, 그리고 초등학생이 그리고 28일, 고학년
20일 정도로 어릴수록 병원에 가는 횟수가 당연히 주위에서 봐도 많고 통계적으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9세 이하의 어린이 다빈들 수술이 중요한 이유는 수술 특약이 굉장히 또 저렴하고 또 물론 수술은 피해야 좋겠지만 수술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은 일단 수술에 그 특약을 좀 많이 가입하시는 게 좋은데요. 일단 우리 여기 보시다시피 수술 통계 보시면은 1위가 편도 절제 수준입니다. 호흡기 예. 관련이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사타구린 탈장. 탈장은 굉장히 좀 영아나 유아 때 굉장히 좀 많이 일어나고요. 탈장은 뭐 선택의 여점씩 예. 수술이 들어가야 되는 일이고, 그리고 충수 절제 우리 배가 너무 아픈데 복통이 심해서 보시면 충수 맨 끄트머리에 염증이 생기는 거. 그리고 수술 질환. 수술 같은 경우 심장 질환 같은 경우는 유전적인 윤이 좀 많이 제 개인적인 통계를 보면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이제 심장이 안 좋으시거나 할아버지 할머니 사촌 중에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 있으면 우리 아이의 심장 판막에 어렸을 때 이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축농증, 비염들의 내시경적 수술들의 비중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은 수술비 플랜 같은 경우는 우리 생명보험에 당연히 종수술 그리고 어린이 생명보험에 여러 가지 수술들도 굉장히 좀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어린이 수술 플랜을 하면은 이제 기본 담보에다가 질병 수술, 상해 수술 기본적으로 들어가지만은 이제 충수염 수술이라든지 100일 그리고 20대 질병 수술, 그리고 내혈관 질환 수술, 허혈성 심장 수술, 뭐 종수술, 질병 수술, 상해 수술 이렇게 많이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표적 치료라든지 항암 치료, 암 진단비 같은 거를 또 추가적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수술비가 굉장히 많아졌는데 요즘에 최근 들어 한동안 굉장히 좀 손해보험이나 생명보험에서 수술비 특약을 굉장히 많이 내놨었는데요. 지금 많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이 수술비 플랜만 준비하신다고 하면은 3세, 5세, 7세 기준으로 한 5만 원 정도의 비용만 내시면은 충분히 준비를 하실 수가 있고요. 물론 더 크게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또 물론 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기능에는 어린이 같은 경우는 유사암이나 내혈관, 심혈관도 납입 면제가 됩니다. 예. 여기에 내가 특약을 가입하지 않아도.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수술비 플랜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없으시다면 예. 지금 반드시 하나 정도는 준비를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번 달 기준으로 굉장히 많이들 변화를 주고 있거든요, 보험사들이. 그래서 수술비 정도 없으시면 하나 정도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가입했는데 지금 보험이 한 5년, 10년 지났어. 예. 그러면 하나 정도 추가적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만 30세 이하는 지금 이번 달에 꼭 한번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 성인분들도 이렇게 보장 예. 가져간다면 성인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백내장, 치액, 일반 척추 수술, 그리고 충수염 담낭 절제술 흔히들 많이 주위에서 많이 일어나는데요. 예. 성인들도 수술을 많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손해보험이나 생명보험에서 비관혈적인 시술 같은 경우도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기존에 만약에 수술 플랜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분들 없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른도 마찬가지로 성인들처럼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특이한 특징은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요즘 건강검진하다가 용종 진단비도 흔하죠. 나온다는, 예, 이 용종 진단비도 나오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암이라든지 각종 특약들을 넣을 수 있겠지만 이제 수술비랑 표적 항암 치료 플랜으로 한번 제가 설정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용종 진단비, 예. 그리고 유사암 조금 넣고요. 얼마요? 하시면은 30세 기준으로 한 2만 원대, 40대 기준 3만 원, 4만 원대, 50세 기준 6, 7만 원대가 나오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8대 납입 면제가 들어가요. 그리고 최저보험은 3만 원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는데, 물론 20년, 30년 갱신형을 선택하시면 보험료 이렇게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는데 되게 경제적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납입 면제가 되기 때문에 다른 중대질환에 납입 면제가 되면 다른 수술비도 또 이제 굉장히 좀 저렴하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요, 마지막 정리로 이번 달에 주목해 볼 만한 이슈를 좀 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달은 굉장히 좀 진단비도 뭐 이대성인병도 굉장히 좀 이슈지만은 잠깐 한도 늘려놨다 축소하다가 지들끼리 서로끼리 보험회사끼리 경쟁이 굉장히 좀 심한데, 예. 진단금도 중요하지만 우리 수술비 플랜 이번 달에는 좀 한번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아침마다 각 보험사의 정보들을 좀 저희가 입수를 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슈되는 게 수술비 축소한다, 줄여버린다 이런 말들이 많기 때문에 수술비 플랜 이번 기회에 한번 제대로 한번 점검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준비해도 부족하게 느껴지는 암보험 추가 플랜 비롯해가지고 수술비, 치료비, 보험까지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손해보험의 보장성 보험은요, 이번 달 다르고 다음 달 다르고요. 보장이 언제든 축소될 수 있다고 하니까 빠르게 연락 주셔가지고 리모델링 받아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오늘 김성주 전문의님 모시고 테마 플랜 AB 시간 함께했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저희 보험 플랜 119 더욱더 도움되는 정보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